자, 1학년들 안녕. 오늘부터 수업을 선생님이 센터에서 일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확진자가 많아서 불안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아이들은 그대로 오늘 방송한 만큼, 방문한 아이들은 또 수업을 진도를 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3시에 수업을 시작하니까 되도록이면 그 안에 숙제를 해서 오답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면 선생님이 답변하기 그만큼 좋겠지, 그치? 자, 일단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쪽에 78번부터 시작해서 1단원이 이제 단원 마무리가 됐더라고. 그래서 단원 마무리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레벨 3문제까지 할 텐데, 레벨 3문제는 사실은 문제집 중에서도 뒷단원 문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형편 파워편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 레벨 3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줄 거야. 하지만 늘 하듯이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는 니네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노트에다가 문제 쓰고 오답 노트에서 선생님한테 인증샷 보내기. 알겠지? 자, 일단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 문제는 유형 19번 문제는 80번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80번에 뭐라고 했냐면 18분의 1 그리고 24분의 1에다가 맞지? 그치? 어느 것을 곱하여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x, 여기다가 x에서 다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치? 그럼 즉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수는 선생님 얘기했지. 문제에서 가장 작은 최소의 처음으로 동시에 이름만이 나오면 뭘 이용한다?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다 라고 쌤이 얘기했을 거야. 그치? 그러면 18과 24의 최소 공배수니까 2, 9, 18, 12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3, 3은 9, 3, 4, 12. 자, 최소 공배수는 몽땅 곱하는 거잖아. 그치? 2, 3은 6. 자, 여기는 3, 4, 12. 그래서 얼마 되겠니? 가장 작은 수는 72.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될까? 7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장 작은이라고 써졌기 때문에 우리 뭘 이용했다? 최소 공배수를 이용했다. 자, 그 다음에 80번 문제는 최소 공배수라면 그 위에 있는 79번을 한번 봐봐. 자, 79번을 한번 볼게. 자, 79번은 뭐라고 했냐면은 n분의 45. 자, n분의 45. n분의 45.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분의 63이래. 이렇게 63이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물티슈로 지웠더니 글씨가 잘 안 보이네. 그치? 자, n분의 얼마? 63이 또 자연수래. 그럼 얘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약분이 줘야 되기 때문에 n은 63에 뭐가 돼야 되겠어? 약수가 돼야 답이 뭐가 되겠니? 자연수가 되는 거 맞겠지? n분의 45도 역시 이 n이 바로 뭐냐면 n의 45에 뭐가 돼야 될까? 약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맞아? 그러면은 이 n값은 무슨 말이냐면 45의 약수도 되고 63의 약수도 돼야 되니까 결국은 45와 63의 뭐가 될까? 공약수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연수 n의 개수는 그랬어. 자, 45, 63. 자, 이거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는 활용 문제도 되지만 또 하나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5.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21이지. 또 3으로 나눠봐. 3, 5, 15, 3, 7에 21. 자, 최대 공약수 뭐가 될까? 3의 제곱이지. 자, 3의 제곱. 물론 9야, 그치? 자, 9 정도 약수는 사실은 어떻게 돼? 1 곱하기 9, 3, 3은 9에서 정답은 3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3의 제곱이지. 선생님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댔어? 지수 더하기 1이라고 했지. 그럼 지수가 2잖아. 그럼 2 더하기 1이 되니까 약수는 몇 개? 지금처럼 3개.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다고.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82에다가 별표 2개. 자, 82에다가 별표 2개. 2개 했어? 82번 선생님이랑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그치? 많이 봤지, 그치? 자, 82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두 분수가 있어. 자, 두 분수가 있어.
82번에 선생님 별표 2개 하자 그랬다. 자, 두 분수가 있는데 어떤 분수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6분의 얼마냐면 35가 있고 또 하나는 21분의 10이 있어. 맞지? 자,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곱해도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곱하여라 이렇게 말했어. 자, 그럼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니? B분의 A야. 자, B분의 A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답이 자연수가 돼야 되고 여기도 역시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선생님이 얘기했지. 일단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얘는 약분이 1로 약분이 되어줘야 돼. 분모가. 그러면 이 A가 꼭 굳자 같네, 그치? 요 A는 6도 약분해줘야 되고 21도 약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A 값은 A는 뭐냐면 6과 21에 자 여기서 분명히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가 뭐냐면 공배수가 돼줘야 되지. 그런데 가장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뭐가 될까? 최소 공배수. 맞지?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분모는 크면 클수록 더 작아. 맞지? 우리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단위분수 중에 뭐 4분의 1 있잖아.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작기 위해서는 이 분모가 더 커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거는 얘는 바로 분자들의 35와 10의 뭐가 될까? 최대 공약수야. 자, 이 문제가 어쩌면은 최대 공약 최소공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려운 문제였어. 선생님 할 때마다 아마 설명해 줬을 거야. 그지? 그래서 분자는 분모들의 제일 작은 기하분수가 최소 공배수고 그 다음에 분모는 분자들의 뭐다? 최대 공약수다. 자, 그러면 6하고 21의 최소 공배수니까 일단 3으로 나누면 3, 2, 6, 3, 7에 21. 자, 최소 공배수는 이거 몽땅 곱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3, 2, 6, 6, 7에 얼마 될까? 42가 되겠네. 뭐가? A가. 자, A가. 자, B는 어떻게 되냐면 35와 10이잖아. 자, 얘는 5의 배수네. 5, 7에 35, 5, 20이지. 자, 최대 공약수 뭐가 되겠니? 그렇지. B는 5가 됐네. 그래서 가장 작은 분수는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5분의 얼마? 40. 자, 문제 유형 지금 필기 좀 해.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그랬잖아. 수업 끝나고 나면 서술형으로 해서 보통 4문제에서 10문제를 선생님 숙제 내거나 할 때 니네들이 많이 어려운 문제를 만든단 말이야. 이 문제는 반드시 풀이 과정까지 기억을 해줘야 되니까 별표 2개 하고 잘 기억하자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마지막 파트 부분인데 선생님이랑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공배수 활용을 배웠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서로 배울 때처럼 중학교 때 처음 나온 거니까 요건 알아도 하면서 이것도 중학교 때 처음 나오니까 니네들 알아둬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에 설명해줬던 문제들인데 자 일단은 이 원리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선생님 설명하면서 다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서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는 두 수의 곱이랑 자 뭐가 같다?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와 똑같다. 자, 왜? 라고 질문해볼게. 자,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두 수 중에 공통된 약수 중에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어떤 A하고 B라는 수가 있다면 분명히 두 수에는 최대 공약수가 있을 거야. 자,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GCM이라서 G라고 놓고 최소 공배수는 ACM에서 A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은 여기는 최대 공약수뿐 아니라 또 어떤 숫자가 있겠지. 어떤 숫자 곱하기 최대 공약수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놓으면 HG라고 한번 놓을게. 그 다음에 B라는 숫자는 최대 공약수 역시 있고 또 다른 숫자가 하나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B 곱하기 G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당연히 G고 최소 공배수는 뭐냐면 쌤 그랬잖아. 공통된 거 하나에 나머지 몽땅이라고 했으니까 공통된 거는 G고 그 다음에 AB니까 우리가 문자의 곱은 아직 쓰지 않았지만 사실은 A 곱하기 B 곱하기 G 얘는 G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도 A 곱하기 G, B 곱하기 G 이렇게 나타내겠다. 그치? 자, 두 수의 곱이란 것은 A 곱하기 B고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자, 왜 같은지 보자고. A 곱하기 G, B 곱하기 G 맞아? G 곱하기 자 LCM 자 최소 공배수가 뭐다?
A 곱하기 B 곱하기 G잖아. A 곱하기 B, G가 두 개니까 우리 거듭제곱 쓰면 G 제곱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네. A 곱하기 B 곱하기 G 제곱. 아, 진짜 똑같네. 맞지, 그지? 그래서 두 수의 곱은 뭐와 똑같다?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와 어떻다? 똑같다. 다시. 두 수의 곱 뭐와 똑같다?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의 곱과 어떻다? 똑같다. 기억을 하자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84번 보도록 하자. 두 자연수 32하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n이 있대. 최대 공약수는 자 얼마냐면 16이고 최소 공배수는 96이래. 자 이때 n이 얼마니? 라고 물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32 곱하기 n은 16 곱하기 96. 자, 여기에서 해답지를 보면 얘를 계산을 해놨어. 계산을 하고 32로 나누라 그랬잖아.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우리는 벌써 등식의 성질을 배웠어. 자, 등식이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이래. 등식이면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또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하고 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사실은 계산하고 뭐 다시 나누고 이런 거 번거로워 싫어해.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등식의 성질 이용해. 양변에 뭘로 나눠? 32로 나눠. 그러면 얘는 n이 딱 나오지 않니? 나왔지. 자, 그럼 얘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1, 3 되네. 그래서 얼마? 48. 이렇게. 자,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또 두 번째 방법 이렇게 써도 돼. 32하고 n을 나눗셈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야. 자, 근데 최대 공약수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16이었잖아. 그럼 16을 써. 그럼 6이 10이고. 자, 얘는 모르겠다. A라고 쓸래. 어쨌든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얘 몽땅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n이란 것은 16 곱하기 A란 뜻이야. 맞지, 그지? 그러면은 16 곱하기 2 곱하기 A가 얼마다 최소 공배수가? 96이다. 자, 얘네 둘이 32 곱하기 A가 96이니까 자, A는 얼마 되겠니? 3으로 나누니까 3 되지 않아? 그럼 얘가 3이잖아. 그래서 N이 어떻게 되겠어? 16 곱하기 3이라서 48이다. 자, 두 방법 중에 세 개가 나올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 이 방법이 편하면 이 방법대로. 혹시 내가 이 공식을 기억을 못했어. 두 수의 곱이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라는 기억이 안 나면 이런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두 개 다 자 필기를 해놓고 기억을 해놔. 알겠지? 자,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제는 단원평가야. 단원평가는 사실은 니네들이 얼마나 배웠나 이런 거 가지고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건데 지금 선생님이 좀 니네들이 어려운 유형들을 좀 도와주고 스스로 풀어보고 모르는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스텝 3문제는 선생님이 물론 다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도움을 받고 싶지 않고 나 스스로 풀어봐야지 하는 친구들은 요까지만 멈춰놓고 이론 수업 듣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단원평가도 선생님 도움 없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도 한번 어려운 문제는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알겠지? 그냥 왜냐면 우리가 뭐 인강이나 이런 거 다 좋은지 아는데 왜냐면 생각하는 일 없게 되잖아. 수학 문제를 쭉 다 풀어주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다 보면 그건 자기가 푼 게 아니거든. 자, 그럼 일단은 18쪽에 3번을 보도록 할게. 3번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이 있는데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x제곱 그 다음에 3의 y제곱 5의 z제곱이 된대. 그치? 그러면 이때 x하고 y하고 z의 뭐를 구하라? 합을 구하라. 자, z는 선생님이 2하고 헷갈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니까 뭐 이게 왜 이렇게 썼지 하지 말고 자, 이 숫자들을 소수의 곱으로 분리할 거야. 그러면 1은 신경 안 써도 돼. 그치? 자, 2는 그대로야. 3도 그대로야. 4는 2의 제곱 아니야? 자, 5 그대로지. 6은 소수의 제곱이란 뭐야? 2, 3은 6이잖아. 됐지? 자, 2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 2의 4제곱. 자, 3이 몇 개? 하나, 2개. 맞지, 그치? 그 다음에 5가
하나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러면 x는 나왔네. y 나왔네. z는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여기에 뭐야? 한 번 곱했다 이런 뜻이잖아. 1이지. 그래서 얼마 될까? 7 되겠네. 어렵진 않지? 보통 10까지 많이 나와. 10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 얘네들 어려운 문제 드디어 나왔다, 야. 5번. 자, 5번 세 문제 읽을 동안 얘네들도 한번 눈으로 읽어봐. 140에다가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할 때 곱하는 수 중에 가장 작은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치? 자, 그럼 한번 볼게. 140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때 가장 작은 수. 그치? 자, 제곱이 되기 위해선 조건이 있었어. 자, 제곱수가 되기 위해선 조건이 뭐였어? 그렇지, 뭐 지수가 어떻게 돼야 돼? 자, 선생님은 안 들리지만 니네들 다 말하고 있겠지? 짝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치? 자, 그러면 일단 140을 어떻게 할까? 소인수 분해를 하자. 소인수 분해가 뭐다? 소수인 인수로 나타내는 거. 곱으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나눌 때 2나 3이나 4랑 5랑 7이랑 11, 13 등등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 알지? 2 곱하기 70이야. 2 곱하기 35지. 그 다음에 5, 7에 35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거든.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면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이미 짝수. 오케이? 얘 한 개밖에 없네? 얘도 한 개밖에 없네? 아, 얘를 한 번씩 더 해줘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2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이 됐네? 선생님 그랬지. 접시에다 숫자 가리기를 할 거야. 자, 너 하나 들어가, 너 하나 들어가. 얘도 너 하나 들어가, 너 하나 들어가. 얘도 너 하나 들어가, 너 하나 들어가. 어쭈, 뭐가 되겠어? 70이 두 개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니? 70의 제곱. 이렇게 된다. 자, 이때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뭐가 되겠어? 그치? 정답은 얼마? 35. 자, 이 문제가 한 단계 업되면 그때 어떤 수의 제곱이 되니 하면 얘네를 뭐라고 해야 돼? 70의 제곱. 지금 여기서는 가장 작은 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 뭐? 35. 이제 제곱수는 이제 전문가 된 거 아니야? 맞지? 넘어가자. 자, 이번에는 어디 보냐면 10번. 10번 문제는 지금 니네들이 사실은 뭐냐면 선생님한테 그 앞에 할 때 질문을 많이 하는 문제용과 좀 비슷해서 사실은 한번 하고 넘어가야지 되는데 단원 평가에 나와서 선생님 설명 안 해준 문제거든. 일단 한번 보자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180, 108인 직사각형의 벽을 가능한 가장 적은 수의 정사각형 사진으로 남는 부분 없이 붙이려고 한다. 필요한 사진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했잖아. 자, 그러면 10번 문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가로가 180이네. 그치? 그리고 세로가 108cm인가 봐. 근데 여기다가 사진을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나 봐. 그치? 그러면 여기선 지금 부분 밑줄 한번 쳐봐. 가능한 적은 수의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가능한 가장 적은 수 하니까 최소 공배수인가? 이게 아니라 적은 수의 사진을 붙이려면 이 간격은 이 사진은 뭐가 될까? 제일 커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좀 함정이야. 그럼 이 문제는 가장 적게 붙이기 위해서는 한 면의 길이는 가장 커야 돼. 그러면 그 말은 180과 108에 뭐가 될까? 최대 공약수가 돼. 맞지 그치? 자, 180과 108의 최대 공약수이므로 자 180과 108을 자 일단 2로 한번 나눠볼게. 90 됐고 54 됐고 자 2로 나누면 45 됐고 27 됐고 3으로 나누면 35 39 27 3 또 되네. 자 끝났지. 최대 공약수는 얼마 돼? 2 4 3 3 9 4 9 얼마? 36 맞지 그치? 36이야. 36cm인 사진을 붙일 수가 있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진의 수잖아. 그러면 가로로는 몇 개를 붙일 수 있냐면 180 나누기 36이 되니까 5개 붙일 수 있고 자 세로로는 몇 개 붙일까? 108 나누기 36이니까 3개 붙일 수 있네. 그치? 그래서 가로로 5개, 세로로 3개니까 사진을 몇 개? 15개. 이해돼야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가장 적은 수의 사진을 붙인다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라 생각하지 말고 가장 적은 수의 사진이니까
사진의 이 크기가 제일 커야 되겠네. 그러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뭐 너무 쉬워서 넘어갈래. 선생님 13번 들어갈게. 자, 13번 보자. 어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청주행 버스는 밑줄쳐 9분마다, 그리고 대전은 12분마다 출발을 한다. 오전 8시에 청주행 버스와 대전행 버스가 동시에 출발을 했다면 오전 8시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이야. 밑줄쳐. 처음으로 다시면 뭘 이용한다? 그렇지. 최소 공배수야. 그치? 자, 그럼 13번에 자 보자고. 청주행 버스는 몇 분마다? 9분마다. 맞지? 그리고 또 대전행 버스는 몇 분마다? 12분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전 8시에 먼저 동시에 출발을 했대. 자, 그 다음에는 몇 시에 동시에 출발을 하냐? 그랬지. 그치? 처음으로 동시에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야 하므로, 자, 9와 12의 최소 공배수는 3, 3은 9, 3, 4, 10이지. 자, 몽땅 곱하면 얼마가 되겠니? 그렇지. 3, 3은 9, 4, 9, 36. 그래서 몇 분마다 출발을 하냐면 36분마다 동시에 출발을 해.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는 오전. 자, 이거는 오전 꼭 써야 된다. 오전 8시 몇 분? 그렇지. 8시 36분. 이해됐지?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기본이고, 우리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뭐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자 동시에 몇 번 출발하니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은 더 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해. 그 다음에 딴 거는 이제 15번 앞에 샜기 때문에 선생님 안 하고 오히려 14번을 볼래. 자, 14번 보도록 할게. 어떤 수를, 자,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를 6으로 나누면 물론 몫이 있겠지. 근데 나머지가 4래. 맞지, 그지? 또 어떤 수를 7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5래. 그리고 또 어떤 수를 또 8로 나눈다? 그럴 때 몫은 물론 뭐 나오겠지. 나머지가 6이래. 이상하다. 우리 나머지가 맨날 똑같은 것만 나머지가 달라. 근데 분명히 이 수와 이 수와 이 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 자, 공통점이 뭘까? 자, 이미 캐치한 친구들도 있지. 자, 6으로 나눴는데 4가 남았네? 7로 나눴는데 5가 남았네? 8로 나눴는데 6이 남았대. 공통점이 뭐야? 얼마씩 차이 나니? 2씩 차이 나지. 뭐냐면 2만 있다면 나누어 떨어지겠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6과 7과 8의 공배수 중에서 2가 부족한 수야. 알겠지? 자, 6과 7과 8의 공배수 중, 맞지? 2가 부족한 수. 자, 부족한 수. 2가 더 작은 수. 이런 말이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니까 6과 7과 8에 뭘 구할까? 그렇지.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2가 부족하니까 뭘 빼? 2를 빼면 된다는 거야. 자, 6하고 7하고 8의 최소 공배수 구해보자고. 2, 3. 자, 최대 공약수는 셋 다 나눠줘야 돼. 그치? 하지만 최소 공배수는 둘만 나눠도 계속 나눌 수 있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 그대로 내려. 2, 4, 8이잖아. 이제 안 되지 않아? 그치? 더 이상 할 게 없네. 몽땅 곱하면 되겠네. 2, 3은 6이고 7, 4, 28이야. 그치? 6, 8에 48, 6이 12. 답은 168이야. 근데 쌤 그랬잖아. 168인데 나누어 떨어지려면 2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2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줄까? 2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 더해줘야 돼? 빼줘야지. 그치? 부족하니까. 그래서 얼마 될까? 166. 이해됐어? 안 됐어? 알겠지? 나머지가 똑같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아줘야 돼. 가끔 2가 부족한 수도 있지만 1이 부족한 수가 사실은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와. 6으로 난 나머지가 5였다. 7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6이었다. 8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7이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다르지만 1 차이가 나네? 하나만 더 있으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네? 이걸 알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14번을 설명해줬어. 자,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17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17번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 17번에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문제를 풀 때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는 것은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항상 이제 동그라미를 쳐줘.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거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자, 옳지 않는 것은. 자,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야.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식뿐인 자연수다. 딩동댕동. 맞지, 그지? 2번은 1은 모든 수의 약수이다. 당근이지. 당연하지. 그치? 3번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의 제곱의 밑은 3분의 1이고 지수는 2이다. 당연하지. 4번 볼까? 자, 짝수인 소수는 2뿐이다. 보통 뭐뿐이다. 뭐밖에 없다 이러면 틀리지만 얘는 맞아.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가 2잖아.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홀수거든. 맞아. 자, 5번이 틀렸나 봐. 왜 틀렸나 보자. 가장 작은 소수와 자, 가장 작은 소수란 것은 2가 되겠네. 그리고 가장 작은 합성수는 바로 4거든. 그럼 합은 5가 아니라 뭐가 돼? 6이잖아. 그래서 얘가 틀린 거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 어디를 보냐 하면 선생님이랑 딴 거는 없어 얘들아. 오히려 2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 선생님이랑 22번 보자. 자, 22번. 22번도 니네들이 직사각형에 왜 뭐 깃발을 세운다 아니면 나무를 심는다 이럴 때 최소한의 나무를 심으려면 뭐 몇 그루인가 이런 거 나오는 거랑 똑같거든. 이런 문제를 하면은 자 필기를 먼저 할게. 이런 문제 이런 유형들은 다각형이나 다각형의 둘레 그 다음에 나누기 최대 공약수 이렇게 하면은 거기 심을 수 있는 깃발의 개수나 아니면 나무의 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 자, 요거 하나 기억해놔. 자, 그럼 문제를 볼게. 오른쪽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24cm, 48cm, 60cm인 세 변 위에 자,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지 뭐. 자, 이렇게 됐네. 얘는 48cm고 그 다음에 얘는 24cm고 그리고 제일 긴 거는 60cm인가 봐. 자, 여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얘는 점을 찍으려고 한다. 세 꼭지점에는 반드시 점을 찍는다고 할 때 이건 함정이야. 그리고 최소한 몇 개의 점을 찍어야 되니? 라고 했어. 자, 최소한 때문에 선생님 맞아. 최소한 나오면 선생님이 최소 공배수를 했지. 이건 아니야. 점이 최소한이 되면 이 간격이 뭐가 돼야 돼? 반대로. 그렇지. 최대가 돼야 되거든. 48, 24, 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자고. 24, 12, 30 됐지. 그 다음에 2 되면 12, 6, 15 이렇게 됐네. 그치? 그 다음에 또 되면 어떻게 돼? 3, 4, 3, 2, 3, 5 끝났어. 자, 최대 공약수 얼마야? 10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48 나누기 12 하면 요렇게 되고 또 얘도 요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끝점이 다 포함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최대 공약수 선생님 뭐라 했어? 둘레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자, 둘레에다가 나누기 12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 숫자가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48 나누기 12 하면 4. 그 다음에 60 나누기 12 하면 5. 또 24 나누기 12 하면 2 되지. 여기를 몽땅 더하면 돼. 그러면 4 더하기 5 더하기 2가 되니까 정답 얼마 되겠어? 12. 11개. 이해되지?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자. 어디를 보냐? 선생님이랑 2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 24번. 자, 넘어가도록 할게. 24번 한번 볼까? 24번에 최소 공배수는 선생님 어떻게 구한댔어? 소인수분해 이용할 때 같은 미칠 때 지수 큰 거. 그 다음 뭐라 했지? 나머지 몽땅. 선생님 얘기했지, 그치? 자, 24번 보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고 자, A란 수는 뭐가 있어? 어쨌든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되겠다. 그치? 자, 이런 수가 있고 자, A가 있대. 근데 요거에 뭐냐면 최소 공배수야. 최소 공배수거든.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란 말이야. 맞지? 그치? 자, A값이 될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소 공배수는 같은 미칠 때 지수 큰 거니까 2의 제곱이니까 이 A가 될 수 있는 건 어쨌든 2도 될 수 있고 또는 2의 제곱이 다 들어갈 수가 있겠네. 근데 3의 세제곱이 들어갔잖아. 이게 포인트네. A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3의 세제곱이 들어가는구나. 3의 세제곱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5하고 7이 있어. 그럼 얘는 5도 들어가도 되고 또는 7이 들어가도 돼. 다 들어가도 되고. 그치?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거 선생님 한번 써보면, 자, 봐봐. 2 곱하기 3의 세제곱은 반드시 들어가잖아. 맞지? 5 안 들어가도 돼. 이렇게. 얘도 되고. 자, 대수로 다 써볼게, 선생님이. 3의 세제곱 곱하기 5도 되고. 그 다음에 또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도 되고. 그 다음에 또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도 가능해. 자, A가 이렇게 돼도 최종 배수는 바뀌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근데 또 된다. 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도 되고, 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도 되고, 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도 되고, 그 다음 마지막 8번째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도 돼도 바로 최종 배수는 바뀌지 않아. 중요한 거는 이 A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얘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될 수 있는 거 찾아봐. 어딨어?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있네. 그 정답은 3번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이 있지? 정답 7번 되겠지. 그치? 여기서 요거 들어가는 거 찾아내야 돼. 최종 배수는 뭐다? 같은 미칠 때 지수 큰 거, 나머지 몽땅. 기억하자. 자, 레벨 3이야. 만점을 위한 도전 문제인데 사실은 수학 문제에서 이 마지막 단계는 난이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혹시 모른다고 해서 나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지?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고 그랬지. 하지만 한 번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보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번에 28번이야. 자, 얘는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와. 3의 27제곱에 뭐냐면 1일 자리 숫자야. 자, 이 말이 뭐니? 어떤 친구들은 3 곱하기 20이 아니야? 3을 몇 번 곱해? 27번 곱해.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미쳤어요 선생님 27번 어떻게 곱해요? 아니 절대 어려운 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규칙성이 있어. 자 봐봐. 3을 한 번 곱하면 3이지 1의 자리가. 3, 3은 9니까 1의 자리 9잖아. 9, 3, 27, 7이지. 7, 3, 21, 1. 또 뭔지 모르지만 3을 곱하면 1의 자리가 이렇게 반복되지 않을까? 그치? 3, 3은 9. 봐봐. 9, 3, 27. 그래서 이거잖아. 그 다음에 3하면 또 어떻게 돼? 81이잖아. 그래서 1이지 않니? 여기다 3하면 243이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야. 1의 자리 숫자가 이렇게 4개씩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27번 곱하니까 27을 4번 4로 나누면 4, 6에 24고 세 번째 수가 남지. 이 말은 뭐냐면 4번씩 6바퀴 돌고 세 번째 숫자 남아. 자, 세 번째 숫자가 바로 뭐야? 얘잖아.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 답은 7이야. 만약 예를 들어서 3의 100제곱은 1의 자리 숫자가 얼마냐 물었어. 그러면은 100 나누기 4를 했더니 몫이 20이고 나머지가 없었지. 0이지. 그러면은 한 바퀴 다도 끝났다는 거네. 맨 끝에 숫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 자, 요 문제는 바로 뭐가 된다? 7이다. 이게 되겠지. 기억하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넘어가도록 할게. 자, 여기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래? 12개래. 약수의 개수는 선생님 어떻게 구하겠니?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그치? 자, 그럼 29번을 한번 봐봐. 자, 29번에 2의 세제곱 곱하기 네모가 자, 네모가 있는데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12개래.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는 뭔지 모르지만 얘가 지수가 3이니까 3 더하기 1 곱하기 뭔지 모르겠어. 우리는 A에 A라 넣은 다음에 A 더하기 1이 12가 돼야 돼. 그럼 얘가 4면 얘는 3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선생님 알겠어요. 요 형태는 어떤 소수의 제곱 형태가 나와야겠네요. 그래야지 지수 더하기 1이 돼서 12가 되겠네요. 알았어. 그럼 이 네모가 될 수 있는 거는 소수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나 3의 제곱이나 5의 제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가장 작은 수야. 그러면 그럼 선생님 2의 제곱이겠네요. 자, 2의 제곱을 하면 2의 5제곱이 되지. 약수는 몇 개니? 지수 더하기 6개잖아. 그래서 같은 빛은 안 돼. 그치? 그럼 뭘까? 2의 세제곱 곱하기 바로 이 친구가 되겠지. 3의 제곱이야.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이잖아. 그래서 4, 3, 10이지.
그래서 제일 작은 수 뭐가 될까? 3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9가 된다. 듣고 나니까 별거 아니지, 그치? 어려운 문제를 왜 그냥 보면 접근을 못 하겠는데 듣고 나면 그러면서 엄청 쉽잖아. 근데 들을 때는 내 거지만 이걸 네 걸로 풀이 과정을 선생님 도움 없이 쓰면서 니네 걸로 만들어 와. 알겠지? 선생님 그랬지? 정상화돼서 오면 얘네들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다 테스트로 선생님이 확인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어느 광장의 바닥 분수에는 두 노즐 AB가 있다. 노즐이라고 하면 이게 호수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자, 노즐 A에는 30초 동안 물을 뿜다가 10초 동안 정지한대. 그럼 어떻게 보면은 30초 동안 물을 뿜고 10초를 정지했다가 다시 물을 뿜으니까 얘는 40초마다 물을 뿜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자, 노즐 B는 무슨 말이냐? 45초 동안 물을 뿜다가 11초 동안 정지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45 더하기 11을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56 되겠는데 56초마다 물을 뿜는다 이 말이라고. 자, 그러면 두 노즐이 동시에 물을 내뿜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쌤이겠지. 처음으로 다시 이러면 뭐라고?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40과 56이 뭐야? 최소 공배수가 되겠지. 2로 나누면 20 됐고 28 됐고 자 2로 나누면 10 됐고 14 됐고 2로 나누면 2, 5,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요거 몽땅 곱하는 게 뭐야? 최소 공배수잖아. 얘는 8이야. 바로 40이잖아. 40 곱하기 7이니까 최소 공배수 얼마 돼? 280. 그래서 정답은 280초 후 되겠다. 그치?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오히려 만점이 더 쉬운 것 같다. 그치? 자, 31번 문제 볼게. 자,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빼기 B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어. 자, 그러면 일단 31번에 A, B의 최대 공약수가 자, A, B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래? 공약수가 4이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때 어떻게 쓰냐면 나는 이렇게 써. 아, 얘도 4의 배수고 B도 4의 배수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나타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최소 공배수는 144래. 그리고 어쨌든 간에 A가 B보다 더 크대. 자, 그럼 나는 최소 공배수잖아. 그러면 4A 곱하기 4B를 우리가 4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최소 공배수가 이거야. 그러면 얘가 4 곱하기 A 곱하기 B가 얼마냐면 144야. 자, 그러면 양변에 이렇게 4로 한번 나눠보면 A 곱하기 B가 어떻게 될까? 4, 3, 12, 4, 6에 24니까 36이 돼야 될 것 같아. 맞아? 그치?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다는 A하고 B를 더하면 두 수의 합이 얼마냐면 52라고 했어. 52라고 했어. 자, 그러면 쌤 볼래? 자, 봐. 4A 더하기 4B가 52잖아. 그래? 그치? 자, 나 등식의 성질을 안다? 4로 이렇게 한번 나눠줘봐, 얘들아.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겠니? 13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더해서 13이고 곱해서 36이 되는 수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분명히 A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A가 B보다 더 커. 그러면 36의 약수를 생각해보자고. 자, 36 곱하기 1 얘는 될까 안 될까? 더해서 14?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리고 또 뭐 있을까? 2 하면 2 곱하기 18? 되겠지, 그치? 얘도 두 개 더하면 13 되니? 안 돼. 자, 3단 될 것 같은데 3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두 개 더하면 15니까 얘도 안 돼. 얘는 어떻게 돼? 4, 9, 36. 얘 된다, 야.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A 대신 9 집어넣고 그 다음 B 대신 4를 집어넣어. 그러면 A는 바로 뭐가 될까? 4, 9, 36. 얘는 곱하기니까. 그치? 그리고 B는 뭐가 되겠어? 바로 16 이렇게 되겠네. 그치? 문제는 뭔데? A 빼기 B구나. 36 빼기 16이지. 정답은 얼마 될까? 20. 알겠지? 자, 어떻게 푸는지를 풀이 과정을 잘 봐봐. 최대 공약수가 4다 그러면 A라는 수는 분명히 4의 약수니까 4 곱하기 A, 그 다음 B는 4 곱하기 B로 놓고 그리고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수의 최소 배수가 144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쭉 곱하면 144가 되니까 이 두 수의 곱이 얼마란 걸 아냐면 36이란 걸 알아.
그리고 두 수의 합이 52에서 너희는 뭘 알아야 되냐면 A 더하기 B는 4로 나누니까 얼마를 알아야 되냐면 13이라를 알아야 돼. 맞지? 그래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바로 조건이 뭐냐면 이해만 된단 말이야. 그래서 A는 4, 9, 36, B는